한국기독교장로회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광주 지역 교회들의 활동이 담긴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역사 자료집에 담긴 5.18 당시 교회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포상금 제도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교단 임원 선거에 대한 불신 풍조가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올해로 72주년을 맞은 한국성서대학 8대 총장으로 최정권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최정권 신임 총장은 섬김과 희생의 미랄 정신을 갖춘 복음 전도자를 양성한다는 교육 목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오랜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비율이 1%도 되지 않는 복음의 불모지이지만 아시아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입니다. 태국 주재 한인 선교사회가 태국 선교를 위해 한국교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전남 광주 지역 교회들의 활동이 담긴 자료집이 발간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5.18 민주화 운동 50주년인 2030년을 목표로 5.18 신학 정립을 위한 10주년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1980년 5월 민주화를 외쳤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담은 첫 자료집이 공개됐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전남 광주 일대에서 이어진 민주화 운동 당시 교회는 운동 참여와 구호 활동으로 민중과 함께했습니다. 광주도청에서 저항하다 계엄군에 의해 숨진 당시 한신대 신학과 2학년 류동은 학생을 비롯해 수많은 기장 목회자와 청년, 교인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광주 양림교회 이성학 명록은 장로, 이영생 권사 등 광주와 전남 지역 기독교인들은 5.18 당시 수습위원회와 대책위원회를 이끌며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전남, 전남서, 목포, 광주, 광주 남노회가 소속된 기장 전남 광주 5개 노회연합은 이 같은 역사적 내용이 담긴 5.18 신학화 사업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자료집을 보면 무진교회를 비롯한 지역교회들이 항쟁에 직접 참여했으며 한빛교회는 5월 25일 임시당회를 열고 5.18로 희생당한 이들을 위한 특별 헌금을 모았습니다. 영암읍교회와 해남읍교회, 강진읍교회 등은 주먹밥을 만들어 오가는 시위 차량에 음식을 올려줬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진리와 양심의 지점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온 삶에서 긍지를 느끼게 해주는 흔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간직하고 나아가야겠다는. 기장교회 활동은 5.18 민주화운동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기장교회사회위원회는 1980년 6월 8일을 전국교회 특별예배 주일로 정하고 광주를 위해 기도하며 헌금을 모았습니다. 기장여신도회 전국연합회는 광주항쟁 유가족 돕기 운동과 기도회를 전개했고 총회 임직원들은 부상자가 있는 광주 기독병원에 방문해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한신대 학생들은 고 류동은 학생을 기억하는 추모기도회를 같은 해 10월 진행했는데 이로 인해 학생 일부가 구속되고 신학과 학생 모집이 2년간 중단됐습니다. 기장 전남 광주 5개 노회는 이 땅에 다시는 불의와 독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올곧이 세우자는 취지로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광주 5개 노회는 광주 민주화운동 50주년이 되는 2030년에 5.18 민주화운동과 교회의 활동 등을 정리한 2권의 책을 발간하겠다는 목표로 기장교회의 사료를 추가로 발굴하고 정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이 되는 오는 18일 광주 한빛교회에서는 5.18 민주화 정신을 되새기는 학술 발표회와 기념예배가 열립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총회 임원 선거 과정에서 금품 수수와 제공 금지를 위한 포상금 제도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금권 선거를 수면 위로 끌어내 근절하겠다는 의지지만 교단 임원 선거에 대한 불신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점을 드러낸 일이기도 합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금권 선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해 금권 선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주고받은 금품의 10배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제도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면회 감시하고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마련할 것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선관위가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는 목사 장로 부총회장 선거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임원 선거에 단일 후보가 출마해 선거 과열 조짐이 보이지 않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109회기는 아시다시피 목사 부총회장 후보가 3분이고 장로 부총회장 후보가 2분이에요. 5분이 되면 불가항력적으로 과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예장통합총회 선관위는 현재 금권 선거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교계 내부 선거에서 금권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각 교단은 임원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금권 선거에 대한 의혹이 내부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금권 선거에 대한 우려로 한동안 교단 임원을 제비뽑기로 선출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에게 접근해 표를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속칭 브로커들의 활동도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활발해집니다. 이들은 단일 후보로 출마한 후보에게도 접근해 표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폐해가 심각합니다. 금권 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이면에는 교단 임원 선거에 대한 불신도 한몫합니다. 어느 교단이나 금품이 없는 깨끗한 선거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불신 풍조가 만연한 겁니다. 금권 선거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교단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했다면 불신 풍조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선관위의 의지가 금권 선거 근절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올해로 72주년을 맞은 한국성서대학의 8대 총장으로 최정권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최정권 신임 총장은 섬김과 희생의 미랄 정신을 갖춘 복음 전도자를 양성한다는 교육 목표를 실천하며 한국성서대학을 작고 강한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성서대학이 24년 만에 새 총장을 맞이했습니다. 8대 총장에 취임한 최정권 목사는 70년 넘게 이어온 한국성서대학의 힘은 대학의 재정과 학생 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총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는 복음 전도자를 세상에 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총장이 될 것입니다. 실천 신학 박사인 최정권 신임 총장은 미국 필라델피아 첼트넴 장로교회와 성서대학교회 등을 담임해온 목회자 출신입니다. 지난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오는 2028년 2월까지 4년간 총장직을 수행합니다. 한국성서대학은 올해로 개교 72주년을 맞았습니다. 미랄 정신을 갖춘 복음 전도자를 길러낸다는 교육 목표 아래 지난 1952년에 설립됐습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성서학과를 포함해 5개 학과를 갖춘 초교파 종합대학입니다. 전체 재학생은 1,200명에 불과하지만 최정권 총장은 오히려 작은 규모가 성서대학의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설립 이후 줄곧 학교 구성원들의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이어올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매년 8월 신입생과 편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박 3일의 미랄 훈련은 학생 간, 사제 간의 섬김을 경험하는 성서대 70년 전통의 대표적인 공동체 프로그램입니다. 선배들이 후배를 섬기고 교수님들이 다 올라가서 밥을 해줍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밥을 해서
학생들을 대접하고 학생들은 그걸 받으면서 교수하고 관계가 친밀해지고 이 공동조성의 특성은 섬김입니다. 최정권 총장은 1,200명의 학생들이 세상의 평가로 판단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성장시켜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학이 세상의 측면에서는 정말 작고 변방에 있는 학교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다르다. 왜냐하면 우린 여기서 직업군을 키우는 게 아니다. 직업을 가진 복음 전도자를 키우는 거다. 공동체를 살리는 미랄 정신과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를 길러낸다는 분명한 정체성으로 한국 성서대학은 작고 강한 대학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태국은 오랜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비율이 1%도 되지 않는 복음의 불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아시아 선교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태국 주재 한인 선교사회가 태국 선교의 현황을 알리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교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불교 국가인 태국은 200년에 가까운 개신교 선교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지난 68년 동안 태국 선교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 남짓한 정체된 복음화율에 태국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태국 주재 한인 선교사들은 태국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다시 한번 태국 선교를 향한 전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교회가 2배 이상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들의 연합 기도 운동이 이뤄지고 있고 극적인 회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치앙마이에 있는 교회들이 한 100여 개 교회가 있는데 100여 개 교회가 연합이 돼서 2008년도부터 해서 2024년 지금 17년째 연합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시발점이 돼가지고 태국 전역으로 이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태국 선교가 되고 있다. 기도가 되고 있고 전도가 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교회도 알리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인 선교사들은 태국 선교를 위해선 태국 국민을 통합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불교를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들은 현재 태국에는 4만 개가 넘는 불교 사원이 있고 30만 명의 승려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태국에서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닌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친 일상 그 자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덕 쌓기를 강조하는 윤회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창조에서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거대한 세계관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복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 끝까지 뚫고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고 두텁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태국 선교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태국 교회가 아세안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은 현재 태국 교회는 자립을 넘어 선교적 역할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한국 교회의 동반자적 선교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아세안 10개국에 약 인구의 10분의 1이 살아요. 그만큼 중요한 지역인데 그 아세안 10개국 중에 가장 중심지 역할을 하는 지역이 어디다? 태국이다. 이건 복음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경제, 문화, 정치 모든 분야에 이 태국을 연구하다 보면은 뭔가 답이 나온다는 거죠. 태국 선교사들은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다음 세대 선교사들의 숫자가 크게 부족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물질적인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한국 교회가 태국 선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가져주길 요청했습니다. 한편 태국 주재 한인 선교사회는 오는 17일까지 부산과 광주 호남 지역 등에서 태국 선교 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늘 교회 연합을 위해 수고해온 목회자들을 초청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한교총은 매해 어버이날을 맞아 연합운동의 공로가 있는 교단 총회장과 한교총 역대 대표회장 등을 초청해 식사와 선물을 전달해 왔습니다. 감사 오찬에는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전 총회장 한기채 목사와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을 지낸 예성총회 전 총회장 이상문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힘써온 선배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있다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때 통합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오늘 한경직 기념 예배당에서 개교 123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교 123주년 기념 감사 예배에는 김은용 총장을 비롯해 명예총장 서정훈 목사,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한 서정훈 목사는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며 학교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신대는 개교 123주년을 맞아 동문들의 모교 방문 행사와 개교 기념 학술대회도 진행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사역자여 일어나라를 주제로 목양 아카데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원 지역 목회자들은 테니스 대회를 열어 친교를 나눴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원데이 목양 아카데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사역자여 일어나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엔 하이패밀리 대표 송기론 목사와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응렬 목사 등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생생한 관계를 유지한다. 오늘의 사역자 일어나라 이 모임이, 이 컨퍼런스, 이 세미나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은혜가 있는 강원 지역 목회자들이 함께하는 제10회 강원 CBS배 목회자 테니스 대회가 횡성문화체육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테니스 라켓을 잡을 때마다 항상 CBS를 위해서 30초만 기도해 주시고 또 CBS에서 하는 일을 함께 해주셔서 CBS와 우리 목회 현장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회엔 초교파 목회자 70여 명이 참여해 친선과 화합을 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